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며 현금을 갈취하는 보이스 피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최근에 또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사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 A씨는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서리에 사는 아내의 과거 한국 휴대폰 번호로 발신된 전화를 받습니다. 범인은 아내는 자신과 함께 있고 딸 2명은 다른 장소에 감금 중이라며 2시간 반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협박하며 한국 내 2곳에서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로 들리는 여성이 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으나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남편 C씨는 서리에 거주하는 아내의 카카오톡을 통해 총을 가진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후 감금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 어머니는 빅토리아에 유학 중인 자녀 F의 현지 휴대폰 번호로 자신이 납치됐다며 납치범을 바꿔준 뒤 현금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사기범들은 한국과 캐나다에 떨어져 지내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곳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을 가장해 연락을 시도하고 목소리 위장은 물론 가족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협박합니다. 또 범인은 한국어를 구사하며 안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캐나다 시간으로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벌입니다. 총영사관은 보이스 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본인의 안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친구나 기숙사, 학교 등의 연락처를 가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쉽지 않겠지만 침착한 대응이 중요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 메모를 적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외에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나 의심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을 맹추격하다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를 훔친 절도범은 숨지고 차주는 부상했으며 차주의 남자친구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쯤 온타리오주 토론토 스파다이나 근처 컬리지 스트릿에서 한 여성이 시동을 켜둔 채 남친의 트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누군가 여성의 SUV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차주와 남친은 SUV를 뒤쫓았고 그렇게 에토비코의 던다스 스트릿 웨스트와 노팅햄 드라이브까지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들이받은 뒤 주택 펜스로 돌진한 37세 SUV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콘크리트 기둥을 들이받은 트럭 조수석의 여성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친의 도난당한 차를 추격해 사고를 낸 37세 픽업 트럭 운전자는 난폭 운전으로 인한 치사와 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유서 깊은 건물에선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 올드 몬트리올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8세 여성과 75세 사진작가 등 아직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부상자 9명 중 2명이 아직 입원 중인 가운데 불이 난 건물에 15가구가 살았는데 일부는 에어비앤비 숙소로 불법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자 대피한 한 부부도 에어비앤비를 이용 중이었다며 당시 경보음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실종된 이들을 찾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건물 유산 보호를 위해 부분 철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한 고등학교에선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 인근 베포드의 한 고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가해 학생 1명을 체포한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올 한해 가계 형편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많기 때문입니다. 앵거스 리드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7%는 올해 형편이 더 나쁘다고 답했고
단 15%만이 나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응답자의 69%가 향후 1년 동안 생활 형편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데 반해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 비율은 22%에 그쳤습니다. 이는 식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으로 실생활에 드는 돈 걱정이 커지면서 건강과 환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1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서는 특히 이런 돈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암울한 경기 침체 예측도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좋지만 그럼에도 올 2, 3분기에는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RBC는 고금리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주택시장 냉각 등을 들며 올 중반 캐나다와 미국 경제가 가벼운 불황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고공행진 중인 식품 가격은 하반기 들어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식품 가격 약세와 수입산 가격과 운송비 하락에 짠 소비 등 소비 습관 역시 더해지며 올 하반기부터는 식품 가격 오름세가 멈추고 하락으로 이어질 거란 예측입니다. 글로벌 식품업체인 네슬레사가 박테리아 오염이 우려되는 분유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구스타트 수드 분유 942g들이로 캐나다 전국에서 팔렸으며 2024년 7월 18일과 19일까지가 유효 기간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 보고된 환자는 없고 박테리아 양성 반응이 나온 제품도 없었다고 밝힌 네슬레는 만일을 대비해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연방식품안전청에 협력하고 있다며 구매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네슬레 소비자 서비스에서 환급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크로노박터 사카자키 박테리아는 생후 2개월 미만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영아에게 감염되면 발열과 기력 저하, 과도한 울음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신생아는 심각한 장 감염이나 혈액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차례 지원해주는 $500 신청 마감이 이번 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에 납부한 렌트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혜택은 2021년 순소득이 개인은 $2만, 가족은 $3만 5천 미만으로 2021년 연간 순소득 중 최소 30% 또는 그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2022년 12월 1일 기준 15세 이상으로 주 거주지가 캐나다이고 2022년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금 보고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렌트 지원금을 받으려면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 마이 어카운트를 만들어 신청하거나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직접 입금을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60만여 명이 일회성 월세 지원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부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천연가스 요금이 월 평균 7% 정도 인하될 전망입니다. 포티스 BC는 BC주 유틸리티 위원회로부터 인하 승인을 받았다며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로 메인랜드와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의 천연가스 요금이 기가줄당 $1씩 내려가 한 가구당 매월 $7 50센트 또는 7%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미의 가스 생산량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의 글로벌 영향에 따른 것으로 포티스 BC는 6월에 다시 배송과 저장 및 운송, 분기별 요율 등을 검토해 3분기 요금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봄의 첫날을 알리는 춘물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양 토론토 등은 이달 들어 폭설과 추운 날씨가 있었지만 올 겨울은 예년보다 훨씬 더 따뜻해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단 11일에 불과했으며 절기상 춘분을 맞은 이번 주엔 중반에 잠시 기온이 껑충 올랐다가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거나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수요일에 기온이 오르겠으나
향후 2주 동안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낮겠으며 비 오는 날도 많겠습니다. 이외에 알버타주 캘거리 지역은 눈 오는 날이 있겠으나 기온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